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대학 재학 당시 각종 토론 대회를 휩쓴 토론 왕에서 재판 승소왕을 꿈꾸는 법무법인 정진 황귀빈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즌제로 방영되며 나름 장안의 화제가 됐던 TVN 대학 토론 배틀입니다. 2011년 방영된 TVN 대학 토론 배틀 시즌2에서 우승한 당시 연세대 토론팀 YDT 소속 황귀빈 변호사. 쟁쟁한 경쟁자들을 촌철살인의 논리와 말솜씨로 제압,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자신은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토론 헌터, 가수 타블로를 닮았다고 해서 연세대 타블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으로도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 팀이 우승하고 제가 MVP를 이제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뭐 대회에 나가거나 했을 때 뭐 알아봐 주시고 해서 2013년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관위 창설 50주년 기념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황귀빈 변호사는 학창시절 주요 대학 토론대회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절을 황귀빈 변호사는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꽤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팀 하면서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견해를 정립하고 대립되는 입장에서 치열하게 논박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비결이 뭘까?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원론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잘 듣고 경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비결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 상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역지사지에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도 토론을 같이 준비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한쪽 입장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사안을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쟁점을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깊게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논박하고 논박당하고 재논박하고 토론이 주는 짜릿함은 자연스레 로스쿨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안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고 내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게 유사점이 많은 것 같고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 6회, 올해 변호사 5년 차인 황귀빈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매매 거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사업의 양수도 그리고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 우리 부동산 금융 자금 조달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업무 이런 관련 업무들을 조금 폭넓게 자문과 송무를 같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묻자 여느 소송과 달리 문서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부동산 중에 똑같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서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답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튀고 번질지 모르는 토론처럼 부동산 송무도 그런 역동성이 있고 그런 점들이 승부욕을 자극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인들이 하나의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부동산 분야는 특히 그런데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저는. 기억에 남는 재판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6천억 원짜리 부동산 부실 채권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실 채권 매각 실무라든지 매매 계약의 거래 관행
그리고 뭐 신탁을 이용한 개발 과정, 우선 수익권을 양수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가 아무래도 당시 황기빈 변호사가 작성한 60쪽짜리 항소 이유서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회람되며 회자돼 본의 아니게 유명인이 됐을 만큼 치밀하고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초안을 수감된 동료들이랑 돌려봤는데 구치소 내에서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요즘에 변호를 해주냐라고 좀 소문이 나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기빈 변호사는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았던 여러 전제들과 불리한 증언들을 재판을 통해 객관적 사실로 하나하나 통박해 나갔습니다. 여러 전제 사실들은 저희가 그 객관적인 증거들로 반박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 말미에는 그 상피고인이 손을 덜덜 떨면서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증언을 번복을 하는 순간 이 사건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이제 심증을 갖게 됐습니다. 승소 얘기를 하는 황기빈 변호사의 얼굴은 생기가 돌고 눈은 반짝반짝해졌고 본물 터진 듯 얘기를 이어갑니다. 외국 투자자께서 우리나라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서 민형사 조치를 저희가 대리해서 투자금을 보전하고 투자회사의 운영권을, 경영권을 확보한 사건도 저희가 기억에 남습니다. 토론도 재판도 상대방의 백기를 받아냈을 때 그 짜릿함은 황기빈 변호사를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냥 토론 나가면 어쩌고 승패가 있잖아요. 소송도 그렇지만 이기는 거는 다 짜릿한 것 같아요. 소송도 승소했을 때 그 쾌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타고난 승부사처럼 보이지만 황기빈 변호사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타고났다기보다는 준비된 승부사입니다. 상대 전략과 전술까지 역지사지해서 토론대회에 임했던 학생 때처럼 변호사가 된 지금도 틈만 나면 동료들과 모의 재판을 해보며 재판 전략과 경우의 수를 점검합니다. 증인은 피고가 2020년 7월 15일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 그럼 이 돈이 은행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되고 2분 후에 증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증인에게 갑질 11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책임감을 갖되 객관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 황기빈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며 금과 옥조로 품고 있는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인신 구속이나 전 재산이 걸린 일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균형감은 유지하되 최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가 올해 초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까지 맡아 안 그래도 바쁜데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다고 짐짓 너스레를 떱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병행하기 어렵죠. 괜히 했어. 생업을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책임감을 갖고 일단 괜히 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곧 사실은 하고 싶었다고 적당한 자기 자랑과 밉지 않은 욕심을 드러냅니다.